2월 13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도 중앙은행 디지털 루피 CBDC죠? 5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였다. 인도 중앙은행이 최근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CBDC 디지털 루피아의 사용자가 약 5만 명을 기록 중, 또 중앙은행은 이날 디지털 루피아를 결제를 지원하는 상점 수도 5천 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리테일 부분 CBDC 시범 사업은 현재 인도 내에서 5개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다. 향후 시범 사업 도시로 9개 도시를 추가할 계획이다. 인도 중앙은행 측은 디지털 루피아는 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라며 사용자, 판매자의 측면에서 도달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천천하지만 안전하게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 자, 인도의 모든 인프라망에 대해서 이미 리플과 리플 네트워크가 아도를 쳤다. 이미 선점이 끝났다. 인도는 도매용과 소매용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죠. 그리고 다음에 성장에 나오는, 양적 성장에 나오는 그런 전 세계 몇 개 안 되는 손가락에 꼽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쵸? 다음 문명의 중심지 중에 하나이죠. 그죠?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문명의 거대 흐름이 아시아권으로 이동합니다. 인도와 중국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패러다임의 힘이 축이 전환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기득권은 같아요. 기득권이 그 에너지의 파동을 보내는 것 뿐이다. 이미 인도에 대한 중앙은행 CBDC뿐만 아니라 리플 네트워크, XRP, 혈관은 다 구축이 끝나간다. 그 부분에 연장선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이지리아에서 ATM 은행 점포 습격 사태, 인출 제한 CBDC 도입에 항의한다. 자, 그러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나이지리아에서 은행과 ATM 기기를 파기하는 소요 사태가 발생하였다. 자, 한번 영상으로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보이시는 게 지금 파괴가 된 거예요. ATM 자체가. 자, 빡이 치겠죠. 그쵸? 의도적으로 현금 인출을 제한을 해보니 너무나 불편하고 사실 어렵죠. 자, 이에 대하면서 비트코인 매거진은 중앙은행이 현금 인출을 제한하고 CBDC 채택을 강요하자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 그래서 여기 쭉 나오죠? 사람들이 나와요. 난리도 아닙니다. 자, 동영상은 파괴된 여러 건의 ATM 기기와 사람들이 은행을 습격하는 장면들이 담겨 있다. CBDC는 노예를 만드는 것이고 나이지리아 사람들은 이를 알고 있다. 똑똑하네요. 최근 시민들이 CBDC를 사용토록 하기 위해서 ATM 인출을 제한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나이지리아의 비트코인 가격은 타국보다 60% 높은 프리미엄에 거래되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비트코인 검색 건수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통제에서 벗어난 비트코인을 구매하기 위해서이다. 자, 여기에 덧붙여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비트코인을 구매한다 그래서 통제에서 벗어날까요? 아니죠. 그쵸?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는 명분입니다. 비트코인도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인 것 뿐이에요. 자, 여기에 온체인 데이터가 나오고요. 큰 자산을 형성하는 것 뿐입니다. 현재로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평생 투자가 가능하다. 그리고 CBDC, 스테이블코인, NFT로 확장하게 되겠죠. 결국 다 이들 디지털 물질은 기록과 통제가 되는 연장선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이지리아에서 도입이 급속도로 확장하겠죠.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얘네들은 인구 대국입니다. 젊은 층에. 그리고 제조업과 양적인 성장이 진행되죠. 자, 간단하게 문명의 성장률을 짧게만 언급을 드리면은요. 도시화를 시킬 수 있냐 없냐. 그리고 도시화가 진행되게 되면서 공장들이 들어서게 되죠. 그리고 공장과 인프라가 깔리게 됩니다. 그러면 소득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 내수시장까지 키우게 되죠. 이게 바로 중국. 이 부분은 바로 인도와 나이지리아가 해당이 되겠죠. 전 세계 공장들과 자본들이 다 이쪽으로 응집해 나가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인도 재무장관 G20 암호화폐 공종 규제 가능성 논의할 것. 자, 전반적으로 규제에 대한 프레임에 대한 규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시그널을 보고 있고요. G20 의장국이죠. 자, 그래서 올해 G20 의장국인 인도는 적극적인 암호화폐 규제 수립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인도 재무장관은 지난해부터 암호화폐 규제를 G20의 주요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혀왔다. 자, 암호화폐를 야기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
협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인도는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인도에 대한 CBDC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었죠. 방송을 시작하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제 5만 명이다. 인도는 인구가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1, 2위권을 앞서가고 있죠. 1위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면서 확장해 나가는 초기 국면에 있다. 그래서 리플과 SEC의 이 합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시그널, 자, 이 부분 또한 같이 맞물려서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그게 첫 번째,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 국내 시장에서 암호화폐 사용 부정적 입장을 유지한다. 이때 사야 되는 겁니다. 암호화폐 사용의 부정적 입장이다. 왜? CBDC 도입에 대한 부분을 앞당기고 결국 이거를 상용화 먼저 시켜놓고 중국의 연장선이죠. 중국도 CBDC 이거를 가속화시키고 있죠. 그리고 블록체인과 NFT는 인정 안 됩니다. 그래놓고 가상자산은 밴은 차단을 시키고 있죠. 그쵸? 그래서 언급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때 매집을 하셔라.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 쏟아질 때 이때는 일부 차익 실현과 부정적인 입장을 관제하셔라. 자,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 코인 시장의 시향을 바라보는 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미 연준 이사 암호화폐 투자 영해 수렴할 수 있다. 이때 사는 겁니다. 자, 중요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러시아 중앙은행 이 부분과 맞물려서 러시아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스위프트에서 배제가 되었죠. 그쵸? 그래서 전 세계에서 송금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배제가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러시아는 무역거래에서 루블화와 위안화를 사용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코인도 일부 사용했다가 이제 국경 간 결제에 CBDC를 사용하겠다는 말을 하죠. 그쵸? 얘가 사용되면 브릿지 연결 통화로서 XRP가 사용됩니다. 러시아 CBDC에는 리플과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해가 가시죠? 이 모든 프레임, 코로나 팬데믹 락다운,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원유에 대한 감산, 물가급 등 연준의 엄청난 긴축, 통화 시스템에 대한 파괴, 인플레이션, 다시 다가오는 긴축과 긴축에 대한 중단, 경기 침체, 경기 폭락, 그리고 다시 한번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그리고 다시 한번 스위프트 2.0에 대한 도입, 그리고 ISO 2002, CBDC의 상용화, 리플의 에스크로 물량 전량 해지, 모든 부분들이 시계추처럼 지도를 따라서 이동해 나간다.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중요한 언급을 지도처럼 언급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홍콩통화청은 1.2억 달러 규모의 토큰화 녹색 채권을 최초 발행 계획이다. 토큰화 시킨다 그랬죠? 블랙록이 주식과 채권 모든 거를 토커나제이션, 즉 토큰화 시킨다는 말을 했었죠. 모든 가치가 있는 부분을 토큰화해서 디지털로 만든다. 물질의 가치가 주식과 현금과 채권과 부동산 이런 모든 부분들이 결국 코인과 토큰화 되는 겁니다. 디지털화 된다는 거죠. 그게 토커나제이션이에요. 그래서 홍콩 통화 당국이 지속 가능한 금융 및 디지털 자산에 대한 추진을 지속하면서 토큰화된 녹색 채권, 토큰이즈 그린 노트 최초로 발행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가 보도하였다. 토큰화된 녹색 채권은 정부의 녹색 채권 계획에 따라 발행될 것. 자, 그래서 세부 사항은 공식 발행 때 재공지될 계획이다. 토큰화된 녹색 채권 발행은 홍콩의 현행 법률과 규제 요구사항, 금융 인프라 시설, 시장 운영 관행 등 다양한 절차와 채권 토큰화 발행의 호환성 검증을 목표로 하는 파일럿 프로젝트이다. 자, 그래서 향후 대규모 토큰화 채권 발행으로 확대하기 위한 거래 경업 축적을 위한 성격도 지닌다. 자, 토큰화된 녹색 채권을 발행을 통해서 약 1억 2천만 달러의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자, 이를 위해 중국은행, 프랑스 농업신용은행, 골드만삭스, HSBC 홀딩스와 접촉해 왔고, 자, 중요한 말이 다시 한번 언급되죠. HSBC, 골드만, 중국은행, 자, 프랑스 농업신용은행, 글로벌 기득권이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투자자 모집을 위한 컨퍼런스 콜을 오늘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행되는 녹색 채권의 수익 내용은 골드만삭스가 제공하는 분산 원장 기술 기반 디지털 자산 플랫폼에 기록된다. 감이 오시죠? DLT 기반 디지털 자산 플랫폼에 기록된다.
토커나이제이션. 자, 이미 이 세상에 대한 시장에 대한 흐름과 시그널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십니다. 글로벌 기득권이 판을 깔아갔다. 골드만삭스, HSBC, 중국은행. 자, 에도파리나님의 트위터인데요. 금 가격의 엄청난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제를 재설정하기 위한 상품의 완전 재평가는 XRP를 $10,000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금을 많이 쌓아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 리플, XRP죠. 스텔라, 그리고 알고랜드, 아이오타 쭉 언급이 되고 있죠. ISO 20021을 기준점으로 해서 확장해 나가는 부분. 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항상 $10,000 디자인이 참 많이 언급이 돼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드렸죠. 이거에 대한 시장 규모는 첫 번째 CBDC 시장 규모. CBDC 시장 규모는 결국 전 세계 스위프트의 시장 규모입니다. 여기에는 155조 달러. 우리 돈으로 20경원이에요. 9,999조 더하기 1조 곱하기 20. 자, 플러스 노스트로 계좌에 잠자고 있는 돈 10조 달러. 우리 돈으로 1경 2천조. 이것만 해도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자, 여기에 NFT 시장. 얘는 아직 측정 불가입니다. 세 번째 스테이블 코인. 네 번째 덱스. 그쵸? 다섯 번째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 이 모든 부분을 확장해 나가서 블록체인으로 세상을 바꿔가는 중심에 있다는 것을 시장 규모와 XRP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100만 분의 1 드랍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 상당히 제가 강조를 했었죠. 그렇게 평생 투자를 할 생각이다. 묻어둘 생각이다. 그래서 돈이 좀 필요하면 찔끔찔끔 팔아서 쓸 생각이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은 2,820만원. 자, 그 박스권, 그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큰 변동의 흐름이 없어요. 리플의 가격은 483원. 좀 하락이 나왔어요. 우리는 올라간 것도 없는데 하락이 나왔다. 자, 하락폭이 크지는 않지만 지친다는 게 문제죠. 자, 그러나 소송에 대한 방향성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세계 모든 시그널에 감지가 되고 있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과 오늘 G20에서도 언급이 되었죠. 의장국인 인도에서도 즉 규제에 대한 명확성 어느 기준점인가 언급이 되면서 자, 한 달이면 사실 XRP는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시그널 또한 감지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 한 달 기준만만 보지 마시고요. 큰 그림으로 모든 투자 대상을 봤을 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큰 부를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지금 500원이잖아요. 결국 1,000원을 넘고 1,500원을 넘고 5,000원을 넘고 만원을 넘고 5만원을 넘고 10만원을 넘을 겁니다. 여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죠? 10만원에서 다시 20만원, 50만원, 100만원을 넘겠죠. 요것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여기 묻어두는 앞으로 가치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방금 전에도 시장 규모를 언급드렸죠. 이제 응애하고 시장에 태어났다. 그리고 XRP가 심장이자 모세혈관, 동맥과 정맥, 디지털 혈관, ODL이 만들어 나가고 있다. 즉 XRP, 가치의 이동, 스위프트 2.0, 스위프트 1.0은 메시지 이동 방식, 2.0은 가치가 직접 수초 안에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스트로 계좌가 필요가 없고요. 송금과 환전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죠. 그리고 디지털 세계로의 디지털 자산과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과 CBDC와 그리고 모든 그런 부분의 연장선으로 나아가는 4차 산업 문명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